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꿈은 40대 기혼 여성의 꿈입니다. 커다란 거미가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꿈의 뒷장면, 성 안으로 들어간 이유를 다룹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잔디가 깔려있는 넓은 정원에 있다. 정원의 잔디는 푸르고 나무는 크다. 그곳에서 생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보다 더 커다란 거미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거미는 순간 이동을 하면서 몸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거미의 긴 다리와 다리 사이에는 알록달록하게 빛나는 막이 있다. 사람을 발견하며 순간 이동해서 그 막 안에 사람을 가둔다. 텐트를 치듯 사람을 가둔 채 납작하게 엎드리면 사람이 사라진다. 거미에게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의 하수인이 있다. 남자는 어벤져스의 호크아이로 나오는 배우다. 여자는 초등학교 시절 옆 동네에 살던 친구다.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서 기억에 남는 일화는 없고 엄마끼리 친구고 오빠들끼리도 친구다. 그리고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강원도로 이사를 갔고 친구는 현재 강원도에서 미용실을 한다고 친구 엄마를 통해서 들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 나도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하수인 여성이 나를 향해 창을 날린다. 나는 창을 피하고 날아온 창을 집어든다. 내 손 안에 무기가 된다. 여성은 벽 뒤로 몸을 숨긴다. 나는 경계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떤 남자가 보인다. 나는 그 남자도 하수인과 한패로 생각한다. 그 남자를 향해 창을 던진다. 남자의 다리에 창이 꽂힌다. 남자 다리에 꽂혔던 창이 마치 고무줄이 달린 것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나는 다시 그 남자를 향해 창을 던진다. 이번에는 빗나간다. 그러는 사이에 하수인 남자가 나타난다. 하수인 남자는 나에게 화살을 쏜다. 화살은 나를 맞추지 못하고 내 앞에 떨어진다. 화살을 보니 끝이 뾰족하지 않고 흡착하는 고무가 달려있다. 나에게 한 발을 더 쏜다. 그 화살도 바닥에 떨어진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나는 성과 넓은 정원의 강력한 신봉자입니다. 내가 숨어 들어간 성이란 결국 집인 거잖아요. 요새처럼 안전한 집인 거죠. 그간에 내 욕망은 땅과 깊은 관련을 맺었던 것 같아요. 성과 넓은 정원만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평온한 안락함을 아주 으뜸으로 쳤죠. 반면 거미 무리는 성내 삶과 적응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내가 갑갑하게 여겨졌고 창공에 대한 갈망은 컸을 겁니다. 그들은 성을 벗어나 거미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했죠. 거미 무리는 성과 성 안의 삶에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대도 성의 신봉자죠? 성의 질서를 내가 거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꼭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던 적도 있고 그게 좌절된 지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성 밖을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꿈꾸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성 안의 질서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게 저한테 되게 힘을 발휘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직 그게 막 거슬러지지는 않아요. 성 안의 삶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펼쳐가 볼 텐데 선생님 얘기도 좀 곁들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거미를 피해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도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는 한 차원 내 의식은 언제나 성 안에서의 삶을 지향한다는 뜻일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고 있으니까요. 거미의 하수인들도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수인 여성은 나에게 창을 던지는데 이는 섣부른 판단 같아요. 전투 상황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 없이 손에서 무기를 떼어내선 안 되니까요. 창은 한 꾸러미씩 등에다 메고 다닐 수 있는 화살촉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창이 나의 무기일 때는 신중한 판단하에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뭐냐면 나에게 완벽하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이상 창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던진 창이 상대를 관통에 쓰러뜨리지 못하면 그 창은 곧장 상대의 소나기에 들어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수인 여성의 어리석은 판단 미스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수인 여성은 성내 전투에 무지하다는 은유일 겁니다. 성 안의 삶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성내에서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래서 성내 전투에도 자신이 없죠. 그녀는 성 안으로 들어오자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음을 바로 알아차렸던 것 같고 그래서 무기를 던지고 숨기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거죠. 그 대신 내게 창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내 모습에서 강한 전투 의지를 읽었거든요. 이 하수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 하수인 여성 그 자체보다도 왜 창일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창을 그리면 되게 화살표 같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수인 여성이 나한테 창을 던짐으로 해서 창이 내 손에 들어왔고 지금 내 의식으로는 저 사람들이 내 적이니까 창을 이제 그쪽으로 던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창의 방향은 계속 성 밖을 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수인 여성의 의도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창을 던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팔의 힘이 아니라 정말 온몸의 힘을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온몸을 던지든 뭔가 성 밖으로 내 힘을 향하게끔 유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질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꿈에서 내가 보여준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나는 성내 전투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성내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성내 전투에 취약한 여성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그 나름의 유능함을 한껏 발휘하는 여성도 있어요. 전투의 제1원칙은 무기가 내 손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나는 그 점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다리를 맞힌 창은 곧장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 안에서라면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가장 믿을 만한 무기가 내 손에 쥐어지는 거죠. 서로에게 착착 달라붙어요. 내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성내에서 전투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에 훤하고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설 때 창을 던집니다. 그 창은 상대의 다리로 날아가 그대로 적중하죠. 성내 전투에서 승은 나의 몫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 또는 성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견고한 성과 성내는 집단이 내세우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요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롱성 같은 성이란 한 개인으로서는 그저 따라야 하는 거대한 규범이고 룰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내 전투에 취약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지는데요. 하수인 여성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그다지 익숙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내 삶에 적응하기에는 그 개인의 특질을 죽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로 성 밖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수인 여성이 어릴 적 내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깊이 성찰해 본다면 성을 벗어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간은 이해하게 되겠죠. 성 밖으로 나갔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맞닥뜨리게 될 가장 두려운 상황. 굶어 죽는 거?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고 매일매일 뭔가 버거운 문제가 내 앞에 놓이면 어떡하지? 뭔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삶이 펼쳐질까 봐 그런 게 좀 두려워요. 성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한 측면 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잘 따르는 건데 그 사회적 요구가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과 대치되면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해타산을 해서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감내했을 때 이런 게 얻을 게 있어 라는 계산이 있으면 감내할 거 감내하고 뭔가 얻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이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부대요? 그 뭔가 내가 얻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저게 내가 얻고 싶은 거고 얻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걸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내가 맞추고 그에 적응을 하면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주어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난 그것에 만족할 수 있다예요? 그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맞추면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는 항상 있었고, 그래서 때로 그게 좌절됐을 때 굉장한 실패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실패로 느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것이 내가 얻은 게 별로 이렇게 내 만족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얘기니까요. 일단 기대는 그렇게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성안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그러니까 요구하는 걸 따라주면 그 성취도 얻고 안정감도 얻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성안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주로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려왔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쭉 따라왔으니까 사실 뭐 성 밖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고, 난 이 성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지? 이 고민만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작업하면서 내가 성 밖에는 사실 이런 세상도 존재해라고 알고 거기가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모르는 거죠. 그 세상을.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성 밖에서 내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수인 여성의 대극에 내가 있다는 뜻인데, 내 불안은 언제나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자 나는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요.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이로써 나는 성 안에서 자신감이 넘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죠. 성 내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금세 감을 잡아요. 나는 성 내 구조에 훤한데 뭐냐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성 내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디를 활용하면 되는지까지 성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꿰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내로 들어오자 빠른 판단을 앞세워 거미 일당으로 보이는 남자를 간파해냅니다. 내 시선은 성에 익숙치 않은 이들을 가려내거든요. 거미 일당으로 보이는 남자를 발견하자 그에게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질 때는 나의 승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역시나 그의 다리에 적중했죠. 성내 수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튼실한 두 다리거든요. 다리의 지향, 그 적극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것이 성내 삶을 성공으로 이끈단 말이죠. 두 다리를 그대로 둘 경우 호기심의 실현에 가장 먼저 앞장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성 밖으로 내쳐질 위험도 높아지죠. 이제 그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성 안에 주저앉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뭐냐면 다리를 겨냥해 쓰러뜨리는 장면에서 성 안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가 아주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거미 일당과 성 내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거미 측과 성의 신봉자들이 다리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아주 커요. 거미는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거미줄을 엮어내고 싶을 테고 이것은 다리가 자유를 누릴 때만 가능하죠. 성안은 거미의 활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의식은 거미가 문양을 창조하도록 허용하기를 꺼린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이득과 보상으로 돌아올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예측이 힘들잖아요. 거미가 그 몸을 기형적으로 키웠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억압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미는 크고 튼튼한 다리를 앞세워 성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거미가 마음대로 오가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의 신봉자를 대거 처단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막상 성내로 들어오자 내가 유리한 입장에 섭니다. 거미 일당의 다리는 상처를 입게 돼요. 튼실한 두 다리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그들은 허용된 공간 너머를 기웃거리거나 성 밖으로의 이탈을 감행할지 몰라요. 이건 성내 질서를 흐트리는 겁니다. 다리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성내 적응이 달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리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본능적 측면과 다리를 통제하려는 내 자아의식 간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자신 있게 공격에 가담하는 반면 거미 일당은 수세에 몰립니다. 거미 측은 적진에서 싸우는 모험을 감행했는데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창공 아래에서만 잘 발휘되기 때문이죠. 이 다리를 공격했다는 게 진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 안에서는 다리가 너무 튼튼하면 이 성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고 싶어지지. 그 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 안에서의 다리의 쓰임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지나면 탁 또 막히고 이런 경험을 계속 할 거니까 당연히 나가고 싶고 그래서 바로 거기를 공격했다는 게 되게 와닿고 내 꿈에서도 왜 그렇게 다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는지가 그러네. 되게 와닿았어요. 다른 방식인데 그죠? 성 안에 살려면 다리 힘이 너무 강하면 부대끼겠죠 진짜. 나도 그걸 참 되게 잘 억압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꿈에서도 내가 단번에 그 창을 던져서 다리를 맞추는 게 굉장한 어떤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의 나의 그 힘과 이 성의 힘이라는 거가 진짜 세구나. 성 안에서의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입지 굉장히 튼실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쩌면 나를 성 밖으로 이끌어줄 나의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다리를 공격해서 딱 그 쓰러뜨리는 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약화시키고 내 관점을 돌릴 것인가 그 고민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내 안에 고유한 특질이 지속적으로 무시될 때 공생과 공존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시소의 균형은 무너지죠. 애시당초 공존과 공생을 거부한 이는 내 자아였습니다. 거미의 목적은 성내 사람들을 대거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건강한 본능과 직관을 억누를 때 역습은 뻔히 예상되는 것인데요. 그조차 막아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누르고 또 눌러대죠. 거미는 억압의 서름 아래 힘을 키우는 데 주력했던 거예요. 내 자아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왔죠. 내 자아는 성을 사수하고자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남자 하수인이 쏜 흡착 고무로 된 화살촉은 내게 위협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자아의 유리한 싸움이란 뜻입니다. 성을 신봉하는 수준은 이렇게도 단단합니다. 성과 그에 딸린 넓은 정원을 벗어나 본다는 것이 이토록 힘겨운 거예요. 또 다른 성으로 인도해 줄 길목이 아니라면 길 위에 선다는 게 내키지 않아요. 그 약속을 원하는 겁니다. 남자 하수인은 흡착 고무로 된 화살촉을 쏘면서 내 신경을 깔짝거려요. 위협하는 대신 장난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남자 하수인은 왠지 여유가 넘칩니다. 전투적 자세를 뽐내지도 겁을 먹고 나를 피하지도 않아요. 남자 하수인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주목해보고 싶어요. 규율과 질서를 흐트릴 경우 성 안에서 전투는 다반사일 겁니다. 성내에선 처단과 처벌로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삶은 전쟁인 거죠. 성내 분위기는 긴장되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 태도 역시도 그렇잖아요. 남자 하수인은 오히려 그 지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같은데요. 남자 하수인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내가 취할 것이 있다면 가벼움과 넘치는 여유로움 같아요. 그는 다급하다거나 사활을 걸고 싸운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요. 반면 나는 필사적이고 절박해 보입니다. 남자 하수인은 나의 이러한 무거운 태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크아이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꿈에서 그가 보여주는 여유로운 태도는 그래서 가능했을 겁니다. 지금도 아주 장난스럽게 나를 불러세우는 것 같단 말이죠. 좀 진정해보라고. 남자 하수인의 화살촉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선 그가 목표로 삼은 대상은 내가 맞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의 목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잡아끌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강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나의 전투 의지만 상승시킬 것 같거든요. 내 불안을 자극할 테니까요. 성내에 집중된 전투력과 전투 의지가 차츰 또 서서히 수그러들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화살촉이 흡착곰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기로서의 가치는 상실되었음을 그도 알고 나도 주시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서 반드시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무기를 찾는데 내 의식이 집중되어 있었고 여전히 그러하다는 은유인 거죠. 그래서 무기부터 힘을 빼버렸습니다. 다만 흡착곰으로 된 화살촉은 나로 하여금 긴장을 내려놓도록 유도하기에 더없이 적절해 보인다는 겁니다. 성을 지켜내고자 곤두선 나의 긴장, 이걸 서서히 풀어야 하는데 아마도 그가 자신의 화살통의 화살촉을 다 쓸 때쯤 되면 내 안에서도 어떤 깨침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손안의 무기가 세상에서 요긴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냐, 거기에만 매몰되면 내 안의 거미는 끝없이 억압된다는 거죠. 성의 규칙과 질서만 따르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어찌 되냐? 성내로 진입하는 이들을 모조리 죄다 안진뱅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창이 마치 그 토르의 망치처럼 내 손에 훅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던진 거는 좀 빗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 자체가, 그러니까 한 부분은 창이라고 하는 그런 내 무기를 한번 내 손에 쥔 것 같기도 하고, 그 남자의 다리를 한번 맞추고 또 한번 빗나가게 하는 이 경험이 내가 이 성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거를 실패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하게 이 성을 원하는지도 보여주고, 또 사실은 이게 나하고 얼마나 어긋나는지도 보여주면서 이 창으로 저 남자 다리를 맞히는 거를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이제 반복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의식의 변화가 너의 선택이야 라고 진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호크아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뭔가 진짜 화살을 써서 멀리 있는 것도 탁 이렇게 꿰뚫어 맞춘다는 게 내가 진짜로 되게 갖고 싶어하는 특성인데, 근데 이 성 안에서는 그 사람들의 힘이 되게 약화되는 이것 자체가 나는 이제 성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화살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제한에 걸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라는 것은 바람을 가르고 이렇게 날아갈 때 그 매력이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과 이 화살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지도 알 수 있고, 또 더 멋지게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이 성만 벗어나면 그냥 내 앞에 사실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들을 내게 이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 꿈에서 거대한 거미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건 선택과 결정의 문제고 그냥 성 안에 살아가도 돼. 문제는 이제 거대한 거미가 등장했기 때문에 내 고민을 깊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공감한 것은, 그러니까 이 성에서 이 거미의 무리들이 되게 무력화되는 이 지점이 와, 진짜 성이란 공간이 이런 공간이구나가 되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크아이의 마지막 그것도 한 부분 되게 여유롭고, 그러면서도 제가 처음에 투사됐던 거는 이게 아이들 장난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크아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뭔가 진짜 꿰뚫는 어떤 그런 통찰력 막 이런 게 연상이 됐는데, 그것이 성 안에서는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겨지고 이 생존을 위해서는 그냥 진짜 무슨 애들 장난같이 취급되는가, 내가 얼마나 그랬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 직관이나 통찰이 성내에서 무시되기 쉽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이미 내 직관과 그 통찰력이 날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수많은 맞아요.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음미할수록 진짜 성밖을 너무 원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어떤 식으로 이 제한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맞아요. 이미지 맞아요. 아닌가요? 직관, 뭐 상상력, 창조성 이런 얘기하면 그냥 허울 좋은 얘기처럼 공상같이. 그리고 화살촉이 흡착곰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장난감이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에휴 애들 같은 얘기 그만해. 이렇게 치부되기 너무 쉽고 되게 유치하게 여겨지고 그게 실제로 힘으로 발휘나 돼? 뭐 이렇게. 그게 발휘될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진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대로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정말 발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화살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에서도 주로 저는 화살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좌절됐기도 했을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성 안에서 이 거미와 이 호카이 이 무리들이 힘이 무력화되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성 안에서 이런 힘이 무력화된다는 거를 이렇게 실감했던 게 사실 처음인 것 같거든요. 내가 한편으로는 내가 이 성도 갖고 화살도 갖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노력해서 얻을 문제지 뭔가 이것이 이렇게 상충되고 내가 왜 화살을 더 멀리 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오늘 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성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 자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 중간에 꿈에서 내가 남자한테 창을 던지는데 그게 이제 빗나가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처음에 창을 다리에 맞췄을 때 어쩌면 내 의식은 그걸 잘 모르지만 내 무의식은 아차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빗나가지 않았을까? 되게 건드려지는 한순간 내가 그 남자의 다리를 맞췄을 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던진 창이 한쪽 다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절름발이처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절름발이 내지는 또 밖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 다리 다 맞춰가지고 앉은뱅이로 만드는 것. 거기에 주력하는 거. 그래서 성의 규칙, 성이 내세우는 가치 거기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오케이. 저는 분명히 어떤 지점에 잘 살아왔는데 사실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꿈에서 내가 뭘 희생하는지 모르고 꿈에서 그런 이미지를 만날 때마다 이게 뭐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꿈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내 그런 이슈를. 이미지가 워낙 생생하고 잘 짜여져가지고 네, 오늘 꿈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